한인 이민의 성지였던 LA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터전을 뒤로하고 한인들은 텍사스 그리고 조지아로 떠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캘리포니아 드림이 캘리포니아 나이트메어가 되어버린 충격적인 현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최근 타주로 이사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단순히 날씨 때문일까요? 높은 렌트비, 치솟는 범죄율, 그리고 변화하는 이민정책, 캘리포니아에서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 갈림길 속에 선 한국 사람들의 속사정을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고요. 통계상으로도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지던 캘리포니아 한인 인구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는 게 왜 수만 명의 한인들이 조용한 탈출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는 진짜율을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많은 한인분들이 타주로 이주를 이렇게 또 많이 이사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살았거든요. 미국에 1997년도에 이민을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살았습니다. 플러턴 지역에서 쭉 살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사를 와서 지금 이 동네에서 딱 두 동네에서만 캘리포니아 내에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가 거의 제 고향 같은 곳이 이렇게 또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캘리포니아가 날씨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가 습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습하지가 않아가지고 덥더라도 뭐 짜증나지도 않고,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굉장히 선호를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이 한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떠나시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LA 한인타운 인구가 왜 감소를 하고 있나, 주민수는 얼마나 될까. LA 한인타운에서도 이 한인분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난 10년 동안 대략 한 4천여 명 정도의 한인분들이 타주로 이주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를 보면 항상 한인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주였거든요. 여기 이제 살기가 좋다, 뭐 일거리도 많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캘리포니아가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보통 이주를 오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떠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한인들 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주민들이 그 LA 카운티, LA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 LA 카운티를 보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 LA 카운티가 전국에서 최다로 많이 인구수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작년 기사이기는 기사이지만 1년 동안 5만여 명 정도가 캘리포니아 이 LA 이 카운티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다른 주로 이주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까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게 진짜 꿈 같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것을 이렇게 또 동경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림은 이제 종말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인지, 뭐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또 보면은 가장 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압박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 압박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살면서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거비가 너무나 비싸다 라고 합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에 여기 LA 근처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를 봐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의 주택 미디언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가격, 중간 가격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진로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이 주택 중간 가격은 75만 5천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75만 달러 정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전국 평균을 보면은 한 41만 4천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1만 4천 달러, 한 42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에 비해 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의 이 중간가를 보면은 75만 5천 달러.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디로 그렇게 많이 한인분들이 이주를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텍사스 그리고 조지아주에 이렇게 많이 이주를 이렇게 또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텍사스랑 이 조지아주의 주택 가격 이제 미디언을 보면은, 텍사스의 주택 가격 미디언을 보면은 29만 5천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만 달러가 안 돼. 다시 말해가지고 캘리포니아보다 절반 이상이 싸다라는 그런 소리지. 절반 이상이 싸다 보니까 주택 가격만 보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텍사스로 이주를 해서 살면은 모기지비가 대략 한 반 정도만 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조지아주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주택 중간가는 32만 5천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캘리포니아의 절반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이렇게 비싸지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특히 집값 오른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랐다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는 올랐지만 특히 캘리포니아가 더 많이 비싸졌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컴, 이 임금은 그 정도까지 오르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뭐 한국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집을 예전에 사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집값이 오른 만큼 렌트비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타주로 이주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업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미니멈 웨이지가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올해 2026년도에 캘리포니아의 미니멈 웨이지가 16불 90센트이다 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니멈 웨이지는 뭐 거의 17달러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패스트푸드 워커들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집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의 미니멈 웨이지는 2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더 비싸. 3달러 정도 더 비싸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워커들도 뭐 병원에서 이렇게 또 일하는 사람들도 미니멈이 대략 한 19달러에서 24달러 정도 이렇게 미니멈이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각 도시마다 좀 틀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LA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가지고 17불 28센트이다 라고 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또 오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대략 한 시간당 이 웨이지가 17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이 보통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직원들을 이제 써야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쓰는데 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이 너무나 높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당 임금뿐만이 아니라 유틸리티 비용도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합니다. 유틸리티 비용이 캘리포니아가 특히 물세 같은 것들이나 전기세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전기 쓰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이렇게 떠면은 뭐 에어컨을 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틸리티 비용도 무시를 이렇게 또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뭐 한국 분들이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이렇게도 많이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거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해서 다른 타주로 이렇게 또 이동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미니멈 웨이지가 이렇게 또 높은데, 그러면은 텍사스를 한번 보자고요. 텍사스의 미니멈 웨이지는 2026년도 올해 7불 25센트이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싸다. 그러니까 절반 가격이다라는 그런 소리. 절반도 안 돼. 17달러이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는.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7불 25센트가 텍사스의 미니멈 웨이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팁을 받는 직원들의 미니멈 웨이지는 2불 13센트래요. 2불 13센트. 웨이트레스로 일하는 사람들은 팁을 많이 이렇게 또 받기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게 2불 13센트라고 하더라도 팁을 만약에 적게 받는다고 하면은 그 미니멈 웨이지까지는 맞춰줘야 한다고 해요. 뭐 7불 25까지는 맞춰줘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는 그런 게 없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웨이트레스로 일하면은 미니멈 받습니다. 17달러 다 받기는 받는데 거기에다가 팁까지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진짜로 이 텍사스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실제로 미니멈 웨이지가 웨이트레스는 2불 13센트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 주에 가서 레스토랑을 이렇게 또 갈 때는 진짜 팁을 한 20% 줘야 된다고 해요. 캘리포니아는 대략 한 뭐 15% 정도 주면 되는데, 그런데 다른 주는 20%는 진짜 미니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졸지아주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졸지아주도 미니멈 웨이지가
7불 25센트이다. 네, 그리고 이 OHS를 보면은 2불 13센트이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적은 이 임금을 이제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엄청나게 적게 이렇게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한인분들은 요 뭐 텍사스나 뭐 아틀란타로 많이 이렇게 또 이주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졸지아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제 현대 전기차 공장이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엄청나게 커다란 전기차 공장도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리고 텍사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제2의 뭐 테크 허브이다라고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일들이 많이 이렇게 또 몰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이주를 이렇게 또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졸지아주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현대 전기 자동차 공장이 굉장히 커다란 게 이렇게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현대에서 7.6 빌리언 달러, 76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전기차 공장을 이 졸지아주에다가 이제 딱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년 30만 대에서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뚝 끊어졌거든요. 정부에서 주던 7,500달러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말고 그냥 기름 써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기차 수요가 없어서 여기 공장도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지금 바꿔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걸로 이렇게 또 바꿔가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다 전기차만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전기차는 30%만 만들고 70%는 하이브리드를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커다란 이 전기차 공장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여기로 이제 한인분들도 많이 일을 잡아서 이제 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현대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리비안도 여기 이제 졸지아주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리비안에서 R2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이제 대중적인 좀 이제 저렴한 그 SUV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졸지아주에서 이제 생겨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게 좀 이제 딜레이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그런 공장도 여기다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뭐 LG나 뭐 현대 그런 기업들이 여기다가 이제 공장을 이렇게 또 세우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일을 잡아서 이렇게 많이 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다. 라고 하네요. 이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이 노숙자 문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제미나에서 이제 찾은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홈리스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2024년도 이제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보면은 18만 7천 명의 홈리스가 여기 캘리포니아 내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전체 홈리스의 24%이다 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노숙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2025년도 년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홈리스의 수가 한 9% 정도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집을 뭐 제공을 막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리스가 한 9% 정도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홈리스가 있는 곳은 바로 캘리포니아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무지하게 이렇게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홈리스들도 동부에 있다고 하면은 겨울철만 되면은 진짜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제 밖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적어도 얼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좋고 습하지도 않고 뭐 텍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하고 막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살기가 이렇게 더 좋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노숙자들이 이렇게 더 많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죠. 뭐 길거리에 나가면 특히 LA 뭐 다운타운 가면 엄청나게 노숙자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이제는 한인타운까지 좀 많이 이렇게 또 뻗쳤거든요. 그래가지고 LA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도 노숙자 때문에도 좀 이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이주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도 있다라고 합니다. 1세대는 웬만하면은 터전을 지키려고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다 자리를 이제 내렸으니까 이제 다른 주로 이사 가는 건 좀 이제 불편하죠. 그런데 2세대나 3세대를 이렇게 또 보면은 더 넓고 쾌적한 다른 주를 선호를 하는 것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2세들이나 3세들은 다른 주로 이제 많이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제 영어권이지 않습니까? 뭐 한국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한국 문화만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로 이제 많이 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LA 한인타운도 한인타운이라는 그 정체성이 조금씩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이민자들이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네, 특히 이제 히스패닉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한인타운이 아니게 되는 건가라는 예, 예전보다는 확실히 네,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예, 이 LA 한인타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조금 이제 러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LA 한인타운에서 사는 것보다는 뭐 플러턴이나 얼바인, 예, 뭐 이런 외곽 지역에 LA 외곽 지역에 이렇게 또 살거든요. 네, 뭐 대략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LA에서 예,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또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예, 좀 이제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이쪽으로도 빠져나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텍사스나 아틀란타로 이렇게 또 많이 가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네, 텍사스나 네, 뭐 졸지아주로 네, 한인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거기에 네, 더 많은 한인들이 더 이제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한인 비즈니스들이 더 많이 이 성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신규 한인 타운들이 네, 지금 형성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좀 이제 한인 타운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를 본뜬 그런 한인 타운들이 네, 형성이 이렇게도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타주는 네,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땅이 싸고, 네, 그리고 뭐 렌트비도 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여유롭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만 원래는 항상 한인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캘리포니아만 이 한인타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텍사스에서도 이제 한인타운들이 더 이제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틀란타, 네, 여기도 이제 한인타운들이 더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런 이제 한인타운 같은 것들은 더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LA, 뭐 캘리포니아 한인타운은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 예, 다른 주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한인분들이 네, 다른 주로 이렇게 또 이주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치안, 삶의 질, 이런 이유도 있고, 네, 정치적인 것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좀 너무나 왼쪽으로 좀, 이것도 이제 극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네, 좀 너무 프리하다 보니까, 네, 저도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것도 싫어가지고도 이제 이주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뭐, 드물기는 드물지만, 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이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캘리포니아는 네, 이 마음이 떠난 한인분들을 다시 캘리포니아로 불러들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이 경제적인 그 문제를 좀 더 업업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예, 저는 계속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 테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예,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